좋습니다. 노트책은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대기와 일수의 순환. 공주 이거 나랑 안 했죠? 맞지? 256페이지. 좀 빠르게 해볼게. 저번 했던 부분은 겹쳐지니까. 오케이? 요 뒤에 있는 거. 엘니뇨와 라니냐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펼치면요. 우리가 나오는 게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 잠시 볼까요? 책으로만. 254페이지 보시면요. 지구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이 나와 있고요. 작은 소제목을 한번 보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가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단어는 앞에 있는 게 뭐였다?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였어. 오빠는 기억나죠 이거? 우리 외웠던 거 맞지? 결국 이때 배웠던 게 뭐냐면 기후 변화였고요, 지구 온난화였어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볼까요? 대답해 볼까요? 자, 기후 변화라는 뜻이 뭐예요? 기후가 변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변해요? 짧은 시간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어떻게 변했는지, 온도는 올라갔는지, 습해졌는지, 건조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후 변화가 변한다고 했는데 기후 변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기후가 변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첫 번째, 뭘 보면 우리가 기후 변화를 알 수 있다? 내가 준 스프링도 같이 보셔도 돼요. 그거 순서대로 부분적인 거 원해서 하는 거니까. 요소니까. 기후변화. 됐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지구 시스템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환경도 변해가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맨 처음에 나왔죠. 기후변화하면서 밑에다가 어떻게 적혀져 있어요? 오랜 기간 밑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후가 변하는 현상이죠. 오케이? 온도는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습해졌어요. 건조해졌어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기후변화를 알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기후변화. 기후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바뀌었다. 알아내는 방법 뭐예요? 나이테죠. 됐습니까?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알 수 있다 했어요. 이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요. 어떤 거는요, 폭이 좁고요. 어떤 거는 폭이 넓고요.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이 좁다는 건요, 생장을 많이 못했다는 거고요. 폭이 넓다는 건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언제 많이 자란다? 식물이 언제 잘 자라요? 따뜻하고 물이 많아야겠죠? 언제? 온난 다습할 때 잘 자라는 환경이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테의 폭이 좁을 때는 뭐예요? 어떻게? 날씨가 추웠구나, 건조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나무의 나이트 말고는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오빠가 얘기 좀 많이 해줘요. 오빠가 했으니까. 그죠? 빙하? 코? 그렇죠. 연구죠. 그래서 좀 받았어요. 좋아요. 자, 빙하고요.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빙하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녹겠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더 꽝꽝꽝 얼겠죠. 눈이 쌓여서.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빙하도 마치 나무 나이테처럼요. 뭐가 생긴다? 줄무늬가 생긴다. 나이테처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빙하가 생겼는지, 날씨가 추웠는지, 따뜻해졌는지 우리가 기후변화를 알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빙하 안에 있는 공기, 방울까지 할까요? 연구할 수 있죠. 빙하에 있는 공기 방울.
빙하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눈이 쌓입니다. 눈이 그 위에 또 쌓여요. 또 쌓여요. 또 쌓여요. 또 쌓여요. 그리고 위에 있는 생명체들 기타 외로 어떻게 이렇게 다져지고 나면요. 눈이 쌓임 그리고 다져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딱딱하게 굳어지겠죠. 결국 뭐가 만들어진다? 얼음이 완성된다. 그래서 얼음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이게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곳에서 그죠?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게 바로 빙하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때 눈이 쌓이면서 그 당시 환경에 있던 공기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기방울을 통해서요. 이 대기의 조성이 산소가 몇 퍼센트, 질소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대기 조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연구할 수 있네. 과거에는 어떤 기체들이 많았다. 어떤 날씨였다. 따뜻했다. 언제는 추웠다. 따뜻하고 추웠다. 반복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네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요? 태자감과 그리고 화석이죠. 화석이 나와 있어? 화석 연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빙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태자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 태자감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자, 우리 살고 있는 지구는요. 외핵과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멘틀이고요. 가장 바깥에 있는 얇은 층이 이게 뭐다? 지각이에요. 이 땅,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이나요? 땅? 이 지각은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암석은 강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 강물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원소가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 암석이 모여서 하나의 지각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암석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만들어지는 과정, 만들어지는 원인에 따라서 세 개로 화산 폭발에서 화산 활동을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 화성암이라고 했고요. 태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 태적암이라고 했고요. 어떤 돌덩어리든지 간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했다. 변성암이 있어요. 만들어지는 원인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배우는 건 바로 이 태적암이었어요. 근데 이 태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말 그대로 태적물이 쌓인다고요. 이거 쌓였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질들이 쌓였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질들이 쌓였어. 그 다음에 또 쌓였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돌덩어리다 보니까요. 옆에서 봤을 때는 마치 뭐가 있어 보인다? 줄무늬가 있어 보인다. 태자감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줄무늬가 있다. 층이 있다는 거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층이라고 합니다. 태자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다? 이렇게 쌓이다 보면 태종물이 쌓일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동물의 사체가 들어가거나 맞죠? 또는 동물이 지나간 흔적이 있으면 태종물들이 쌓이면서 뭘 만들어요? 화석을 만들어내겠죠. 굳어져서 화석화 작용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태종물들이 쌓이면서 중간에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오케이? 아무튼 이 태자감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태자감과 이 화석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무슨 개소리냐? 자, 먼저 태자감에 있는 이 화석을 보면요. 어떻게 기후를 알 수 있을까요? 고사리 화석이 나왔어? 무슨 지역이었다? 환경이?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바위에 뭐야 이거? 고사리 화석이네? 우와! 옛날에는 이 지역이, 이 위치에는 어떤 환경이었다?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구나. 육지. 어머! 여기 산화화석 있어. 우와! 이게 뭐지? 산화화석이네? 과거에 이 위치에는 어떤 조건이었다? 어떤 기후였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대표하는 화석들이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다. 과거의 기후랑 지금랑 비교할 수 있겠지. 지금은 건조한 육지인데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네요. 또 뭐 있습니까?
배웠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후 변화를 알아내는 방법을 봤는데 기후 변화를 알아냈어. 결론은 뭔데? 결국 지질 시대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생물이 살았고 어떻게 진화됐다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아무튼 환경 변화도 나오고 이거 다 나왔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딱 두 가지로 간단하게 기후 변화를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첫 번째, 과거 어땠다? 특히 지질 시대 뭐가 있었다? 알잖아. 빙하기와 반비기가 반복적으로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연구를 하면서 여기서 퀴즈 오빠 시험 나오는 거죠. 성간불야 시대가 가장 긴 시대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였어요. 자, 이때 멸종은 다 있겠지만 가장 큰 멸종 5개만 딱 꺼내보면요. 고생대 몇 번? 고생대 몇 번이에요, 멸종? 오빠 시험 나옵니다. 벌써 3번이고요. 중생대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에요. 대멸종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빙하기 언제 있었어요? 고생대에 있었고요. 신생대에 있었어요. 중생대는 없었어요. 대체적으로 온난했다. 신생대 때는요, 빙하기만 설명한 게 아니라 빙하기 몇 번? 4번. 간빙기 몇 번? 3번이었어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가 간빙기잖아요. 4, 3.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나오는 김에 그냥 같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그럼 과거에 이걸 통해서 현재 기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결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네요. 두 번째, 뭘 할 수 있어요? 언제 이후로? 20세기죠. 친절해서 다 나와있죠? 20세기 이후로 지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 따뜻해졌다. 됐습니까? 지구 온난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온도가 높은 환경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연구하는 방법 배웠잖아. 맞지? 이걸 통해서 알아냈잖아. 맞지? 그리고 기후변화는 이거다. 알려줬지? 그럼 이제는 뭐 나와요? 오빠. 뭐 나와야 돼, 이제? 라스트. 마지막. 라스트. 뭡니까? 그럼 이렇게 변화했던 원인이 뭐야? 변화했던 기후변화 원인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뭐 배워? 지구온난화를 배웠겠지. 맞죠? 앞에 있는 단어는요, 결국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배운 거야. 바로 앞에는. 그럼 기후변화에 대한 찾는 방법들을 배웠고요. 맞죠? 그 다음에 뭐 했다? 기후변화. 그래서 뭐다? 배웠고요. 그럼 이 기후가 변하는 원인은 뭐야? 이걸 배우는 거야. 끝. 그러고 나면 지구온난화가 나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 그걸 설명하셨죠? 그럼 기후변화의 원인으로서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최대한 내가 준 프린트물 위주로 한번 순서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쌤이 지금 프린트물 안 들고 왔다. 너희만 믿고 있어요? 나도 사람인지라 이거 까먹단 말이야, 순서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자전축이 기울기. 자전축 기울기가 변한 거죠. 맞지? 이거 이해돼요? 이거 보기만 해도? 그치, 이거 이해가 못되지. 오빠 알려줄게. 자,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요. 자, 태양빛이 평행하게 들어와요. 맞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 지역이 겁나 뜨겁고요.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차가워지죠? 됐습니까? 지금 딱 좋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는 딱 이거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고 있겠네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 날씨가 지금 이 날씨라고 하는데 갑자기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졌어.
가만히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 햇빛이 약간 그래도 사선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 내 머리 위에서 다이렉트로 꽂는 거야. 지구의 자전축이 달라진다면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지? 각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더 추워지면 더 더워지겠죠. 온도가 달라지잖아요. 자전축만 바뀌어도 어떻게 돼요? 기후가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이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요 정도로만 합시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수력 분포요?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수력 분포지? 수력 분포라고 하는 건 땅덩어리죠. 수력, 땅, 물? 어떻게 분포되어 있니? 이거잖아요. 지구는 둥글고요. 바람에 의해서 해류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지구를 딱 보고 딱 반 잘라서 위에는 북반구, 밑에는 남반구라고 하잖아요. 북반구는 해류의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방향이고요. 보통 그릴 때 해류, 바닷가에 있는 물 흐름. 남반구는 이렇게 되겠죠. 반시계 방향. 근데 사실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바닷물이 와도 이렇게 꺾이지 않을까요? 가만히? 여기 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더 많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맞지? 이렇게 육지의 분포가 달라지면요 해류의 분포도 조금 변화가 생겨요. 아, 수력 분포. 육지랑 바다 이거 분포 모양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해류가 달라진다고, 영향이 달라진다고. 근데요, 아니 분명히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해류가 있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은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얘가 옆으로 지나가면요 이 지역이 좀 따뜻해지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로 내려오고 있는 한류가 있었는데 그럼 이 차가운 물이 내려오니까 주변이 차가워지잖아. 근데 이게 없어졌다고 해봐. 수력 분포가 달라져서 해류가 달라져서 이게 없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 전보다는 온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수력 분포, 즉 해류의 변화로 어떻게 기후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화산 분출.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화산 분출하면? 화산이 분출하는데 모든 화산이 정말 가격하게 화산재가 빡 하면서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용암이 졸졸졸졸졸졸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용암 촬영하고 있는 과학자들 되게 많아요. 탐험가인가? 그래서 용암이 여러분 용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걸으면서 막 촬영해요. 자, 아무튼 화산이 분출했을 때 화산재가 나오게 된다면 이 화산재가 하늘을 덮겠죠. 하늘을 덮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위에 있는 햇빛을 차단을 시킬 거야. 색깔 너무 똑같네요. 햇빛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차단시키니까 얘가 중간에서 막아버리니까 기후 자체가 차가워지겠죠. 우선은 차가워질 겁니다. 이렇게 화산 폭발만 해도요 우리에게 기후 변화에 영향을 끼치네요. 됐습니까? 자, 이하 이후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지구온난화가 있습니다. 자, 지구온난화 254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지구온난화 대표적인 온실 기체들이 나와 있는데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O3죠. 일산화이질소, 그리고 프레온가스라고 하죠. 이거는 플루오로탄소. 결국은 이런 프레온가스예요. 프레온가스. 뭐 이런 것들로 온실기체가 대표적으로 있고 지금 밑에 있는 그래프는요 이산화탄소 농도랑 지구 온도 변화예요. 어머 그 시대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을 했는데 그리고 기온도 측정을 했는데 어머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올라가고 기온도 올라가네요. 뭐 둘이는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가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고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죠. 오염을 줄이자, 뭘 하자. 뭐 예를 들면 뭐 기름을 덜 써가지고 대기 오염을 막자,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맞죠? 그래서 한반도의 지구 온난화 변화로서 대표적인 게 아열대 기후구의 확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하기 힘들었던 식물들도 점점 따뜻한 지역에서 살 수 있었던 식물들도 재배를 하면서 점점 아니, 제주도에만 키울 수 있었는데 점점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지. 위의 지역도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위의 지역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계절끼리도 바뀌죠.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 딱 보면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겨울이 짧아지네요. 엄청. 가을도 조금 짧아지긴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따로 정리하시고요. 뒤에 거 먼저 중요한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